재민아, 군대 잘 갔다 와라.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추석 명절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모처럼 이번 추석에 저희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 형제들은 잘 안 보이는데 대신에 이제 형이 출가해서 애를 낳고 형수님이랑 아이들 둘이 와서 같이 집에서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좀 전에 말씀하신 건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저희 이곳 성곽교회 와서 그동안 활동해온 그런 전도 활동,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했던 그런 활동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원래 3월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지체돼서 6월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 왔는데 이제 점점점 모임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교회 식사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활동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늘 고민이 되었어요. 가뜩이나 이 재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또 이뤄나가고 전도를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축구로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축구 활동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과정을 좀 공유하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깊은 이런 연민과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을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함께 공유하고 또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이렇게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저번에 초등학생 애들 몇 명 데리고 오긴 했는데 잠깐 왔다가 놀다가만 가고 뭐 이렇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뭐 침례를 받고 뭐 이러한 열매는 없습니다. 교회 주기적으로 나온다든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참 귀하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더 좋은 혜택을 또 받았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축구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리 윤서 목사님 아들 재현이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이렇게 하러 밖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재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같이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재현이랑 같이 나가서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성거초등학교 그쪽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둘이 하다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재현이가 그 서북구청에 거기 축구장에 아이들이 좀 여럿 와서 가끔 가다가 팀을 이루어가지고 공도 차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서북구청에 가서 이제 축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금요일 오후에 4시에 와서 이 서북구청을 가가지고 축구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오는 아이의 연령대가 초등학생에서 한 중학생, 초등학교 4학년, 그때 명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명호 또래 애들부터 해가지고 현진이 또래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애들이 그 정도 나이대였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축구를 하러 나왔어요, 학생 애들이. 그때 재현이도 계속 나왔었고, 이제 윤호, 뭐 건호, 명호, 시완이, 또 현진이, 가끔 여기 효정이도 있는데 효정이도 가끔 나오고, 민진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학생 애들이 좀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윤호가 가장 이제 형 나이 또래고, 이제 건호가 중간쯤, 그리고 명호가 가장 어린 나이 애들, 그 정도 나이 또래였는데, 나이 차이가 나고 실력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섞여서 과연 이런 축구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하니까 훨씬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주 가서 축구를 하면 애들이 계속 모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축구 물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서북구청 축구장 다들 아시죠? 크기랑 이런 거. 그 축구장이 그렇게 작진 않아서 적어도 10명 정도는 돼야지 큰 골대를 사용하기가 좀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좀 적은 인원들로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필요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혹시 여러 명이 오면 인원 구별, 팀 구별을 해야 돼서 조끼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형광색이랑 주황색 이 조끼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혹시 큰 골대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대비를 해서 작은 골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골대가 이게 좀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키퍼를 보고 이렇게 막으면 공이 거의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조금 더 큰 거 골대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한 명이 막아도 좀 틈이 있어서 들어갈 정도로 이제 조금 넓어서 괜찮았어요. 다행이었던 거는 이 골대가 제가 차에 들어갈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엑센트 차를 끌고 다니는데 다행히도 거기 딱 들어갔더라고요. 그 1cm만 좀 컸어도 안 들어갔을 텐데 정확히 딱 양쪽이 이제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 골대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하려면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페트병 2리터짜리 이걸 사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은 계속 비용이 발생해서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 락앤락 물통 2리터짜리 이걸 사야겠다 해서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도 종이컵 대신에 물컵, 교회컵을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컵을 좀 가져왔습니다.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교회컵을 가져왔는데, 교회컵이 좀 없어진 거를 좀 눈치채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없이 가져와가지고 도난 당한 건 아니고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떠날 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가방인데, 이거는 전에 혹시 제가 뭐 청년반이나 학생반이나 뭐 어디 나가서 뭐 피크닉 같은 어떤 활동을 할까 해가지고 사놨었는데, 마침 이 물통이 딱 맞더라고요. 5개가. 그래가지고 이 물통을 쓰는 가방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할 때 중요한 게 축구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축구공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축구공을 이제 싼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조금 중간 정도 금액되는 걸로 이렇게 사봤어요. 근데 싼 거는 그 아이들이 몇 번 빌려가서 다 터트려 오고 이게 막 다 망가져서 오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되게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좀 괜찮은 거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제 그 중에 1개는 이제 어떤 아이가 그거를 이제 자기 것처럼 빌려가서 씁니다. 예, 가져가서 쓰고 몇 주 있다가 나타나서 또 갖고 놀다가 전도사님 또 빌려갈게요. 그러면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쓰고 이제 지금은 1개로 이렇게 갖고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축구 물품을 준비를 해서 축구를 할 수 있게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이제 항상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부터 어설프게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끔 못 만날 때도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겨울이 너무 추울 때나 학생들이 백신 맞아야 된다고 단체로 빠졌을 때도 있었고, 이제 지난주처럼 제가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가 토요일날 와야 됐던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활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원은 한번 이제 제일 적을 때는 4명 정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다가 이제 그쳤다가 막 그런 날이어가지고 그날은 4명이 왔었던 적이 있고, 또 많이 올 때는 20명이 넘게 이렇게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8명에서 한 10몇 명 뭐 이 정도의 인원이 와서 뭐 4대4, 뭐 6대6, 7대7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날 오후 4시에 4시까지 그 서북구청에 가서 거기 축구장에서 이제 전반 후반 이게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몇 주 동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이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랑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축구를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 그때 5-6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축구를 같이 하면서 이제 학교 어디냐, 뭐 너네 뭐 축구 좋아하냐, 뭐 계속 올 수 있냐,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다가 애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주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1년 가까이 함께 축구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 좀 공통점이 있고 또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인원이 남자 8명, 여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매 주마다 이 9명이 다 오는 건 아니고 보통 한 적게는 뭐 3-4명에서 많게는 뭐 7명, 8명까지도 오긴 하는데,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축구를 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친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단체 카톡도 개설을 해서 그 초등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명이 그 단체 카톡에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정보도 주고받고 또 대화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뭐 여기 쓰려고 찍은 건 아닌데 기념으로 찍은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 활동을 전하게 돼서 여기 효정이가 있네요. 이날 효정이가 왔습니다. 네, 건호도 있고 여기 명호도 있고, 얘랑 얘는 이제 명호 또래. 근데 이 아이가 축구공 하나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것처럼 씁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몇 주에 있다 와요. 와가지고 또 실컷 놀다가
또 이제 자기가 빌려가겠다고 또 빌려갑니다. 귀여운 아이인데 이런 아이도 있고 대이 이 아이는 참 아이가 명랑하고 처음에 저한테 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불러. 뭐 형이라 그래도 되고 아저씨라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주변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전도사라 불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전도사라고 이미 부르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도사님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참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준수라고 6학년 아이인데 처음에 와서 축구할래? 그러니까 해보겠대요. 그래서 와서 축구를 하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너서 수비 한번 봐라. 그래서 수비하는데 수비도 못 보고 공이 오는데 공도 받지도 않고 공을 멀리 차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가 같이 축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비를 엄청 잘합니다. 1년 정도 같이 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만났던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이제 지금 고3이 되는데 얘가 우람이, 얘가 준수, 정수, 얘가 정수, 얘가 상균이, 얘가 이 축구하는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 아이입니다. 정수이라고 되게 욕도 잘하고 막 소리도 잘 치고 되게 재밌어요. 태석, 여기 민석이, 이 아이는 정말 빠릅니다.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성섭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한 명 한 명 개성이 있고 착하고 의외로 밖에 아이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순하고 착하고 그런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축구를 할 때 가끔 오셔서 이렇게 음식 배달도 시켜주시고 식사도 또 제공해주시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내외분 최신영 집사님, 또 저번에 한 번은 또 이문영 집사님이죠. 한 번 오셔가지고 또 음료수를 또 제공해주시고 이런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우문영 집사님, 제가 성을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보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이 학생들과 계곡을 한번 놀러 갔어요. 초등학생 2명이 있고 이제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랑 해가지고 계곡을 놀러 가게 된 계기가 이 여학생이 이제 축구를 마치고 여름 방학인데 내 친구들은 다 어디 놀러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어디 놀러 갈까? 계곡 갈래? 그러니까 애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장소를 잡고 날짜를 잡고 이제 아이들은 좀 이렇게 깊은 데를 원했는데 교회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또 좋은 장소를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거기 놀러 가기 전에 음식을 좀 사서 같이 음식도 해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늘 고민되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아이들과 이제 접촉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속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친해지고 관계가 형성되려면 이제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또 어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금요일날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축구를 같이 해주는 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축구를 같이 하고선 마칠 때 이제 마치고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편의점을 데리고 가서 뭐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따뜻한 음료라든지 아니면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작지만 이런 걸 사줬는데 아이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용돈 받고 이제 작은 거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에도 참 감사를 하고 마음문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제가 그 기존에 싸우던 대로 싸우면 물이 너무나 미지근해져가지고 여름엔 너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트병 2리터짜리 그 물을 사가지고 2통씩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가져오고 또 제가 기존 갖고 다니는 그 아이스팩 가방에는 그 아이스팩 주머니를 이제 가득 채워서 물을 시원하게 갖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얼려놓은 그 얼음을 그 락앤락 물통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최대한 시원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물을 먹였는데 그러면 축구 마칠 때까지 그 얼음이 좀 남아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축구 마치고 또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씩 애들 입에 물려주면 애들이 참 좋아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접촉점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 제가 사람들 이름을 좀 잘 잊어버려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아이들 이름이 한 4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 이렇게 접촉해서 인사하고 얼굴을 알 정도로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를 둔다면 그래도 적지 않았던 그런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름을 적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뭐 모두와 다 친해지진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친해지고 다 이렇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놀러 간 아이들 이렇게 10명 정도 또는 10몇 명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오면 꼭 전화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여보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그래요. 그러면 너 어디냐? 그러면 학원이에요. 오늘 어디서 만나요? 오늘 서북구청이야.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도 데리고 와.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고 한 2-3명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10몇 명 정도 이렇게 좀 가까운 친한 친분을 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 활동을 아직 뭐 열매를 맺히진 못했지만 이렇게 교회에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제가 지난 학기까지 이제 학교에서 파송된 그런 교육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근데 지난 학기에 학교를 마쳤고 이제 내년이면은 이 합회로 임시전도사로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합회와 교회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합회가 이제 합회에서 저를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빠르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접촉했던 이 아이들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 아이들에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또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 활동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매 주마다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드려서 목사님은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언제 한 번은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축구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제가 또
지금 순리대로 흘러가면은 이제 얼마 안 있다 떠나게 되실 것도 아시니까 제가 이 사정을 좀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도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직원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 아이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초에 이 아이들을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식당으로 초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오진 못했고 고등학생 아이들 4명이 왔습니다. 4명이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뛰어서 앉아야 되잖아요. 이쪽에 4명 앉고 이렇게 3명 앉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 4명 앉고 아이들 이제 사모님, 목사님 초면이니까 같이 앉기가 불편하니까 아이들끼리 4명 앉고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3명 앉았는데 많은 대화는 못 나눴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 얼굴 보고 접촉하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서 또 아이들 이름이나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접촉이 좀 시작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협력해서 알게 되고 또 접촉하고 또 친구가 되어 주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서북구청에 축구를 하러 오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꼭 좀 와주세요. 축구를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 차고 이게 엄청난 뭐랄까요 친화력이 생겨요. 같이 한 번만 놀아도.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신 분은 금요일 오후 4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지난주부터 토요일날 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날 활동을 했는데 애들한테 몇 명 전화해서 나오라 하니까 10명 정도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활동이 있고 오늘도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3시쯤에 활동이 있는데 뭐 안식일이라 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이게 좋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돕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저기 직산중앙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축구를 이끄시는 그 집사님이 한 경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베트남 분들 20대 중반 되시는 분들 상대팀으로 하고 이제 우리 팀 해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축구.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직산체육공원에 가서 3시쯤에 오늘 학생들도 몇 명 같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함께 축구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가서 놀고 또 그 아이들이랑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누구든지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와서 이 실제적인 접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식사 대접이라든지 뭐 아이들 위해서 필요한 거 뭐 채워줘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것도 언제든지 그 환영이니까 도움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는 어떤 감화보다 훨씬 더 좋은 감화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영적으로 성경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까지 축복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또 낳을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좀 창피한 건데요. 이 아이들한테 뭐 성경을 피고 뭘 가르쳐 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친구가 되고 이제 편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매번 고민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많은 기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달란트 중에 작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달란트들을 비록 뭐 이 앞에서 그렇게 설명은 하진 못하시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 그리고 직원분들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사업을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 그리고 또 교우님들 중에서도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지 하고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항상 고민입니다. 코로나 시대고 사람들을 전도 활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런 것이 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제재는 받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니 서북구청 거기 직원분들이 한 3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벌금이라도 이제 저희한테 부여할까 좀 걱정했는데 마스크만 쓰라고 그 정도만 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야외 활동에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저번에 외국인 친구 티오가 와가지고 한 장 찍어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보좌 선지자 140쪽의 내용을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상 1844년이 이제 마지막 시간적 예언이고 그 이후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아지고 있고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잃은 은정과 같이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그런 자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의 사업이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뜻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축구 간증, 이 과정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